인천 특화 로봇 육성 방안을 주제로 슈타겐 김태엽 PM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엽 PM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특화로봇 육성 방안 수립 발표를 맡게 된 슈타겐의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국내 로봇 산업 육성 정책 현황과 기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 주신 과장님과 PD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저는 국내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인천 로봇 산업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 개요, 로봇 산업 현황 분석, 인천 특화 로봇 분야 설정 순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6%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물류나 유통, 의료, 외식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 등을 통해서 제조나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천도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로봇 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역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행 계획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발표에서는 국내외 로봇 산업 대내 환경 분석과 인천의 현재 특화 로봇 육성 현황 분석, 인천에서 현재 물류랑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인천 특화 로봇 육성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봇 산업 현황 분석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로봇 산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신시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급격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에 활용한다라든지 공공에서의 해결을 위해서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 로봇과 같은 미래 활용 기술도 굉장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로봇 관련 기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지능형 로봇 집중 육성을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AI나 IoT 등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을 시킨다라든지 공공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역별로도 다양한 로봇 정책들을 지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각 지역별로 어떠한 지원 정책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특화 분야로 설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들은 정리해 주신 그림이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장 많은 로봇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요. 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국내 유일 해양 로봇 분야 기술을 선점하고 있고 지능형 기계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헬스케어 및 가정용 로봇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경상북도는 수중이나 안전, 농업 분야 로봇과 협업 및 지능형 협업 로봇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로봇 산업 육성 거점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나 방산 및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로봇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로봇 부품과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전략 산업이라든지 핵심 산업과 로봇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마련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인천의 특화 로봇, 신규 특화 로봇을 설정함에 있어서 인천의 지역 정책이라든 전략 산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현재 인천 특화 로봇 육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규 특화 로봇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현재 특화 로봇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인천 TP입니다. TP는 특화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로봇 타워라든지 R&D 센터와 같이 로봇 산업 지능 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등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물류 로봇 거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로봇랜드에서 활용할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성 결과가 어땠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내용은 우측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천 특화 로봇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거나 사업화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수요처를 가지고 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처를 가지고 사업화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활용할 수요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방식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도 신시작 개척, 단순히 그 해당 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원가 절감이나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인천의 특화 로봇 육성 현황에 대한 수합 분석을 실시해봤습니다. 현재 특화 로봇 분야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특화 분야, 저희가 제시해드릴 신규 특화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분야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로봇 산업 현황은 어떠한지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은 비교적 타 지자체에 비해서 로봇 도입을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교육이나 체험 분야에서 시작을 했으나 점차 산업 관점에서 접근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앞서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이랑 그다음에 공공에서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신 로봇 기업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인천에는 21년 기준에 210개 로봇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인천에 현재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인천이 글로벌 로봇 혁신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천의 그럼 전략 산업은 무엇인지, 이 전략 산업과 로봇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전략 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미래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3대 전략 산업을 설정했습니다. 항공, 로봇,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DNA, 바이오, 메타버스, 뷰티, 물류, 반도체, 문화 콘텐츠, 관광, 환경을 도출하고 산업별 추진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별 로봇 관련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주력 산업, 그다음에 관련 기업 수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조, 물류, 엔터테인먼트, 협동 로봇 이런 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인천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조라든지 물류, 협동 로봇,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교육, 부품, 소프트웨어, SI 등에서 타 지자체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신규 특화 로봇 분야 선정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크게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게 된다면 저희가 중간에 고민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에듀 로봇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특히 교육이나 에듀테크 분야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인천에서 교육 로봇을 실행을 해야 되는가, 특화 로봇을 선정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인천은 광역시에서 현재 교육이 열악한 걸로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나 벽지, 접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현재 교육용 로봇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뒤에 발표를 해주신 블루 커뮤니케이션 역시 이런 대표적인 교육용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따가 발표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로봇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하면 바이오, 송도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커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특성상 감염, 오염, 정밀, 고속, 청정 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역시 바이오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드렸다시피 인천에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최대 앵커 기업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이 바이오 산업 역량 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분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바이오 로봇을 특화 로봇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약간 지금 현재 인천 내에서 협동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뒤에 LPK 로보틱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은 증가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협동 로봇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인구 구조 변화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은 점점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제조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나 주한공단 같은 오래된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영세하기도 하고 디지털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재 인천에서 제조 로봇 기업들이라든지 협동 로봇 기업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처를 확보하고 이러한 남동공단의 영세한 기업들 역시 디지털 전환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인천 특화 로봇은 크게 5가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류, 엔터테인먼트, AI 에듀, 바이오 협동 로봇. 이 분야만 근데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 기초 분야로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그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과 같은 분야도 지원을 하고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와 같은 분야도 지원하는 것이 인천이 글로벌 로봇 혁신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로봇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품 기업 지원을 하고 SI 업체를 지원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하면서 로봇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나 바이오, 협동 로봇 지원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꾀하고 AI 에듀나 엔터테인먼트, 돌봄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인재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미래 로봇 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뒤에는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부품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천에도 역시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부포하고 있고 인천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계획 안에도 이러한 부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돌봄 로봇, 케어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공공 서비스, 이제 공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도 인천도 역시 이 케어 로봇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정부도 돌봄 분야 로봇 실증 보급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고령 인구를 위해서 돌봄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천의 노년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장래에 이런 노년 인구 점차 증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의 공공 서비스 로봇 지원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인천의 실버 로봇 잠재 수요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935개 기관에서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봇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처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실버 로봇, 케어 로봇 분야에서도 상당히 파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역시 인천의 전략 산업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부족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부족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악화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 변경 및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로봇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에서 반도체 수출 동향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천에도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로봇 분야도 굉장히 유명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휴머노이드 분야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AI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성장과 확대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록 어렵고 좀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천이 좀 더 로봇과 관련된 핵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따가 토크쇼에서 저희 특화 로봇 선정할 때 또 이야기를 한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해 주셔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